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팝필터를 사고 처음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기존의 음성하고 얼마나 다를지는 저도 비교를 해봐야겠죠?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토지 게시판에 있는 건물만 매각해서 법정지상권이 끼치는 영향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을 보다 보면 가끔 건물만 입찰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만 입찰. 즉 토지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인데 토지는 나오지 않고 건물만 이렇게 경매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건물만 이렇게 경매로 나오는 경우에 눈여겨봐야 될 게 먼저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가격이 어떻게 싸구나. 토지가 가격이 빠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싼데 이 부분을 빠뜨리고 건물만 매각인데 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건물만 매각이므로 토지를 사지 못해서 건물만 사게 되므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봐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토지를 사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만 사기 때문에 토지 지료를 매년 내야 됩니다. 토지는 당연히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테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건물을 사고 30년 동안 지료를 내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료에 대해서 다시 지료 판결을 받든 그 다음 얘기고, 어쨌든 30년 동안 지료를 내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주, 만약에 제가 이걸 낙찰을 받는다면 토지 소유자가 저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성립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철거하라고 소송을 걸 수가 있으므로, 만약에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법정지상권 철거 소송이 들어왔을 때 내가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자, 판결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하고 법정지상권을 판단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물건은 강제경매이므로 보겠습니다.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될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건물의 동일인이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이 기준 시기가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나 가압류에 의해서 강제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를 얘기하기 때문에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로 따져야 되므로 그 기준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물건의 경우 등기부를 보면 2016년 1월 21일 날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가압류가 들어왔고 그 가압류에 의해서 강제경매가 되었죠. 그러므로 효력 발생 당시, 바로 이 가압류 당시에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이 물건 그냥 보입니다. 건물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는 박씨입니다. 78년생 박씨이죠. 78년생 박씨가 건물 소유자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토지 등기부를 보면요. 토지 등기부에는 똑같이 박씨인데요. 이름은 제가 가려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54년생 박씨입니다. 2003년에 등기가 되었죠. 그러므로 2003년에 54년생 박씨가 등기가 되어 있고 2015년에 이 78년생 박씨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물론 딱 봐도 아버지와 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 아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토지에 아들 이름으로 건물을 올린 걸로 보이지만 어차피 등기가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다릅니다. 즉 가압류 설정된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결론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성립하지 않게 되므로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받게 되면 철거 소송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뭐 협상이 돼서 다른 얘기가 될지는 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철거수성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물건은 적당한 가격이 떨어지면 토지주 관련자가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렇게 건물만 입찰인 물건을 나올 때는 반대로 내가 토지만 경매로 나온다면 이렇게 법정지상권으로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따져서 공격을 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건물만 입찰이 나오는 물건에는 반대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역으로 좀 생각해야겠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건물이 엄청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토지주 입장에서도 건물 철거를 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정도까지 떨어져 버리면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므로 어떤 투자자들은 이렇게 건물만 입찰로 입찰을 해서 역으로 토지주한테 파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뭐 아직 거기까지는 해보진 않았고요. 이렇게 뭐 일단은 현재 상태로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정도를 따져서 이런 건물만 입찰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여부로 비춰지므로 굉장히 조심히 접근해야겠죠. 아니면 웬만하시면 건물만 입찰인 물건들은 웬만하시면 접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